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드디어 걸플 마지막 날이 왔네요. 같이. 그리고 최유진 님이 제가 처음부터 언급량이 적었던 것은 이런 부분이 저도 이렇게 오디션 방송을 리뷰하면서 배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최유진 님이 CLC에서 처음 데뷔할 때는 굉장히 이제 좋게 봤어요. 많은 그 관계자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CLC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또 근데 CLC가 활동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이제 그 방송 관계자들은 사실 최유진 님의 캐릭터가 뭐 이렇게 신선하진 않단 말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봐왔는데 오히려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어리시고 되게 그 톡톡 튀는 그런 컨셉이 있으셨는데, 그게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좀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것도 적어지고. 근데 최유진 님이 사실 노래나 춤 실력은 그 본인이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멤버에 비해서도 경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뛰어나신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최유진 님이 충분히 뭐 6, 7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미지가 소비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좀 착각이었던 게, 저는 이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유진님의 그 CLC 활동을 계속 봐왔지만, 그 대중들한테는 CLC 활동이 잘 노출이 안 돼서 이 최유진님의 그 캐릭터가 제가 최유진님을 처음 봤을 때처럼 되게 그렇게 신선하고 최유진님이 가진 저런 되게 독특한 캐릭터의 매력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느끼면서, 아, 저도 역시 계속 공부하고 이런 대중들의 생각들을 또 공부하고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점점 늙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젊으신 10대, 20대 분들의 이렇게 마음을 조금 더 공부하는 그런 순간이 됐었고요. 혁명조 슬로건을 SNS에 올린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망하길 바라셨던 많은 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리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욕을 엄청 먹었죠. 특히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엄청 욕을 많이 하고 구독 취소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욕을 듣고 악플을 들었던 적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꺼려하지만 저는 제가 중국과 일본, 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중국 정부를, 시진핑을 뭐 지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대만을 참 좋아합니다. 아니, 어쨌든 저는 제가 경험한 내용과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리뷰를 할 수 있었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뭐 누군가는 제가 중국을 실드 친다, 또 누군가는 뭐 일봉이다, 또 중국과 일본 분들은 저거 한국인이라서 한국 실드 친다. 그래서 뭐 몸 둘 곳 없는 세 군데서 다 욕만 먹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 제가 방송이 끝났으니까 또 쉴드 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외국인 멤버들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 한국 오디션에 참가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웨이잖아요. 어웨이 경기. 여기 말도 안 통하는데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있거든요. 막 몇십 명? 4, 50명의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어로 얘기하고 한국인 멤버들하고는 한국어로 소통하고 이러는데, 외국인 멤버들은 그 몇몇 안 되는 통역사들한테 의지해야 되고 자신의 얘기가 한번 거쳐서 가니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고 또 거기에서 되게 두려움과 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자국민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말이 통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외국인 멤버들을 한국 이 문화시장에서 볼 텐데, 우리가 문화 강국이어서 점점 유입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이해하고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마위링이라는 C그룹에 있는 멤버가 중국 그 개인 방송에서 뭔가 요 스태프들의 차별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듣고 확인한 결과로 역대급으로 제작진들이 프로듀스에 비해서 되게 순한맛이고, 이 외국인 참가자들이, 특히 중국인 참가자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거 배려와 신경을 엄청 썼다고 들었어요. 근데도 부족하긴 하죠. 멤버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이 편집 분량도 부족하고 포지션도 부족하고 결국 떨어진 친구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 차별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 저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뭐 그 개인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와는 너무 다른 얘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일본보다 중국인 멤버들이 얼마나 우리와 문화가 다른지 좀 느꼈다고 생각해요. 이 시청자분들도. 이 중국인 멤버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 생각하는 방식이 그 개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중국 문화가 저희랑 그렇게 달라서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진분들도 충분히 그런 거를 이렇게 조율하고 그 잘 하려고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당연히 그 멤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죠. 참가자들도 스태프들도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 다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긴장감 있고 압박감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서바이벌로 다투고 있고 또 스태프들은 이게 수십억이 투자된 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롤이 있고 각자 바쁘고 각자 굉장히 긴장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처럼 대하길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스태프들이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는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방송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걸스플래닛이 처음에 셀로 국가별 팀을 묶어서 했잖아요. 저는 그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세 나라의 연결고리. 그래서 같이 팬들도 멤버들도 의지하고 응원하게 하는 것. 근데 결국 나중에 이걸 풀리고 개개인으로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풀릴 거면은 큰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초반에 그 셀로 묶여서 인기 멤버들이 떨어진 거에 대한 좀 아쉬움만 생기지, 뭐 이 셀을 그 처음에 묶었던 의미가 나중에 풀리면서 별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끝까지 유지할 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셀을 두지 않고 그냥 국가별 쿼터를, 최종 데뷔 멤버 쿼터를 두는 게 더 그 의도를 살리기엔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더 이제 제작비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방송을 길게 보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본방은 스마트하게 줄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걸스플래닛도 유니버스나 유튜브 채널로 이제 다른 스토리들은 많이 클립으로 소비를 했고 방송은 되게 스마트하게 줄였는데, 그래서 방송만 보는 전통적인 이제 시청자분들은 좀 방송이 조금은 재미없어지고 몰입감이 떨어졌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프로듀스와 분량은 똑같았지만 초반에 그 등급을 나눠서 등급 평가를 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없어졌죠. 그 대신 초반에 첫인상 무대를 더 많이 보여줬는데 그 부분이 좀 삭제가 되면서 초반에 개개인의 캐릭터성을 찾는 데는 좀 어려워졌다. 근데 그게 그 부분을 뭐 멤버들을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뭐 경쟁을 붙이는 게 좀 보기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순환만 편집을 하기 위해 아예 뺐고, 이거는 시대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더 자세히 응원하고 싶은 분들은 부지런히 찾아서 봐야 되고 아닌 분들은 그냥 방송만 보고 응원하게 되는 그런 거였죠. 어쨌든 결국 시청률이 이제 최종 시청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시청률이 낮았죠. 그래서 방송이 망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이랜드 시청률보단 높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청률이 그렇게 낮았던 아이랜드의 엔하이픈의 성적을 보면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엔하이픈 성적이 매우 좋죠. 지금도. 그리고 아이랜드 그리고 엔하이픈 때보다 실제로 이 걸스플래닛 제작진들이 자위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그러니까 SNS 언급량은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도 좀 재밌는 현상이 방송하는 동안은 이 방송을 언급하면 뭔가 그 중국 문제 때문에 욕을 먹을 걸 알아서 주요 커뮤니티에선 걸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최종적으로 방송이 끝났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최종전에 대한 언급량이 지금 주요 커뮤니티에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걸플 최종 멤버들에 대한 얘기가 터져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그 눈치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글을 안 올리지 않았나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 그룹의 활동에 따라서 이제 다음 시즌이 그대로 될지 이제 수정이 될지 고려를 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남자 버전으로 이 플래닛 99를 하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 여성 멤버들보다 남성 멤버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실력 차가 훨씬 커요. 여성 멤버들은 어떻게
트레이닝으로 비빌 수 있었는데 남자들은 중국 멤버들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남자 버전으로 될지는 오히려 그 멤버들, 참가자들의 인력풀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뭐 CJ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화제가 되고 인기만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참가자들에 대한 좀 다른 얘기들을 하면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뭐 이토 미우상 그리고 카와구치 유리나 님들이 악플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 한복을 입고 뭐 한국을 좋아한다고 비난을 얻기도 하고 또 반대로 유리나 님은 한국을 좋아하는데 왜 한글을 안 쓰냐 뭐 그런 이유로도 비난을 받는데 이 멤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악플을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예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키야키자카의 노래 중에 사일런트 마조리티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이게 원래 그 정치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내는 건 소수고 다수에 침묵하는 대중들이 있다. 이걸 사실 뭐 안 좋은 표현으로도 쓰는데 꼭 그렇게 안 좋은 표현으로 쓸 필요 없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고 묵묵히 응원하는 그 침묵하는 다수의 대중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소수의 의견이 잘 들리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너무 여기에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악플에 대해. 물론 한 개의 악플도 신경 안 쓰기 힘들어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악플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우리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수들이 좋아해 주는데 이 소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니면 어떤 행동을 그만두고 이러는 거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좋아해 주는 다수들을 위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특히 계속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아이즈원 때와도 좀 달라요. 지금 1인 미디어 시장이 훨씬 더 커졌고 매체들이 많이 생겼죠. 이제 방송국의 힘은 점점 줄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방송국에 영향력이 있고 이런 CJ 오디션 프로가 영향력이 있지만 점점 영향력이 줄고 있어서 이 멤버들도 좀 다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송에 얼굴을 비추고 얻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주도해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1인 미디어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매체를 자기가 주도해서 꾸려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제 실력이 있고 인지도도 있고 끼도 있기 때문에. 특히 막 수연님 이런 분들은 나는 이제 이런 방송국이나 기획사에 목매는 것보다 자기가 주도해서 인생과 1인 미디어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가자분들도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다양한 부분에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보라님이 탈락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체리블렛을 주시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참가자 중에 보라님, 메이님, 허지원님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이 세 분이었나요? 아 그쵸. 걸스플래닛은 이 세 분이고 그 프로듀스에 참가하셨던 혜윤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완벽한 라인업이잖아요. 거기에 여기 뭐 유주님, 레미님, 체리님도 계신데 그분들도 되게 매력 덩어리시기 때문에 와 지금 FNC가 일본에서 걸그룹 오디션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초반인데 굉장히 분위기는 안 좋은데 요 안무 선생님이 오셔서 몸이 무겁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몸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냥 몸이 무거우니까 너 가벼워져. 이러면 가벼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체리블렛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체리블렛의 그 기존 곡들도 복습을 하고 앞으로 다음 곡을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체리블렛에 집중을 할 때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